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0월 30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이제 10월도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또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도 더욱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이맘때 주부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월동 준비 중에 하나인 김장 담그기죠. 맞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김포족, 김장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김장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장바구니 물가 때문이겠죠? 그래요. 얼마 전에 그 햄버거 사러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토마토 수급이 어려워서 토마토가 빠진 햄버거를 팔더라고요. 네. 이렇게 지난 여름 수해 때문에 채소 공급이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김치 빠진 우리 밥상 네.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김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 언제 하면 좋을까 고민하신 분들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장 시기를 조금 늦춰라인데요. 늦출수록 비용이 좀 저렴해진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배추와 무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데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김장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여유가 있다면 12월 중순 이후에 김장을 담그신다면 네. 가장 저렴하게 담글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모두 김포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달 4인 가족의 김장 비용이 45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30만 원대, 그보다 좀 더 저렴해진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날씨 어떨지 먼저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더 춥게 느껴지는데 이대로 가다가 그냥 겨울이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과 주말 날씨 어떻게 될지 전해주시죠. 네,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도 제법 쌀쌀합니다. 대전의 아침 기온 3.7도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룡과 청양, 금산 등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겠고 일부 산지에는 물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을철 수확 시기에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흐름은 좋아서 공기는 청정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8도, 세종과 대전 19도, 논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18도 선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높지 않겠지만 오전까지 서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대전의 아침 기온 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책을 내고 싶다는 꿈을 뒤늦게 이룬 77세의 어르신이 계셔서 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소녀 때 꿨던 꿈을 이제 와서 이루게 된 건데 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휴대전화 속 메모장에 한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쓴 내용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신 건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그 휴대전화 속 메모장에도 다양한 꿈들이 들어있을 것 같죠? 아, 그럼요. 네.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수없이 많이 이 사진을 찍어서 남겨놓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뭐 그림이라든지 무언가를 만들고 그 기록을 차곡차곡 쌓아놓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네. 그 외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소소한 취미나 특기 또 그것들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다면 혼자만 보지 마시고 우리 가족 여러분과 함께 자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휴대전화 속 기록. 소박한 꿈이라고요. 가족 여러분의 솜씨 많이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자, 금요일 첫 소식 문화 나들입니다.
최근엔 역사적인 인물을 기리기 위해서 관련 시설을 만들고 또 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나들이에서는요, 문화예술가를 기록하는 특별한 시설 소개와 또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잖아요. 그래요. 지역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세계적인 화가 고암 이응로 화백을 현대에서 다시금 기억하고 그의 예술혼을 이어가는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고암 이응로, 우리 지역의 대표 예술가로 꼽히며 그를 기리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충청 곳곳에 있다. 고향 땅 홍성에 만들어진 이응로의 집, 그리고 대전 문화예술단지 안에 있는 이응로 미술관까지 이응로 화백, 그를 현대에서 만나본다. 대한민국 출신의 대표 화가. 프랑스에서 활동하며 동서양을 넘나드는 작품으로 근현대 미술사에 큰 획을 남긴 인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술가 이응로다. 이응로 화백님께서는 평소 나는 그림에 살다가 그림에 죽는다라고 평소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림에 대한 열정이 아주 남달랐던 화가이셨습니다. 그의 고향인 충청남도 홍성. 이곳에 이응로가 나고 자랐던 집이 있었고 그 생가지 주변에 이응로의 집을 만들어 그의 예술 정신을 널리 알리는 중이다. 어린 시절 화가로서의 꿈을 키웠던 이곳에서 세계적인 화가의 반열에 오르신 이응로 화백님의 예술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요. 이응로의 집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암 선생님이 태어나신 생가지와 그다음에 상설전, 기획전이 펼쳐지는 미술관이 있으며 현재 한옥 스튜디오와 창작 스튜디오, 고암미술연구실이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이응로 생가 기념관.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이곳은 이응로 화백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관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장품전은 내 그림은 모두 제목을 평화라고 붙이고 싶어요. 10년을 주기로 6번 변화했다는 이응로 화백의 다양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20대에는 전통적인 문인화 시기였고요. 30대에는 풍경화라든지 이런 작품을 주로 하셨고요. 40대에는 반추상, 그리고 50대에는 좀 시련도 많았는데요. 옥중화 작품이라든지 우리 시대상을 반영한 인물화를 주로 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60대에서는 이제 구성 작품을 하셨고요. 80대에는 말년인데 군상 시리즈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암 선생님께서는 현대풍의 미술을 이렇게 수용하시면서도 고암 선생님 이응로 화백의 기본인 수묵은 항상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이응로의 집에서는 전시 공간 외에도 다양한 시설로 이응로의 예술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고암 이응로에 대한 학술 연구를 하는 한옥 스튜디오가 자리해서 그의 뜻을 기억하고 더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더해진다.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고암 선생의 진면목에 좀 더 다가가 보는 연구로서 이응로 선생의 파리에서의 자료와 국내에서의 자료를 집대성시켜서 그야말로 이응로의 딕셔너리, 이응로의 사전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로의 예술 정신을 잇기 위한 수많은 활동 중 하나. 후학 양성에도 힘쓰셨던 이응로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입주 작가를 위한 레지던시도 수년째 운영하고 있다. 입주 작가들은 10개월 동안 이곳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개인적인 이제 창작물을 만들기도 하고 저희가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3분의 입주 작가가 들어와 계신데요. 한 8, 9개월 동안 했던 작업들을 가지고 10월이나 11월에 기념관에서 개인전을 릴레이로 펼쳐 보이시기도 합니다. 문화예술에 특화된 도서 만여 권이 있는 자료실은 현재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 중이다. 또 도서 분류 작업을 마친 후에는 대중에게 전면 개방할 예정이라고. 예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혹은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때때로는 자료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로서 이제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문화예술의 감성을 조금 더 천천히 즐기고자 잠시 머물 시간이 필요하다면 북카페에 앉아 다양한 예술 도서를 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좀 더 활동적인 예술 경험도 가능한데 생가터에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술과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는 체험도 이루어진다. 그 이응록 화백님의 그 그림, 그 먹물로 그린 그림과 제가 만드는 작품의 그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도 참 이게 이렇게 잘 맞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작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너무 정겹고 너무 좋다래요. 여기 그래서 컨셉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이야기로 가득한 곳 이응노의 고향. 꼭 한번 가볼 만한 문화예술 공간이다. 이응노 화백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는 이응노 미술관. 이곳에서는 현재 이응노의 예술 세계를 바탕으로 미디어 파사드를 진행한 작가들의 특별한 기획 전시 유연한 변주가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 파사드란 미디어와 파사드의 합성어로 파사드는 건물 외벽을 뜻하는데요. 보통 프로젝터나 LED 스크린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을 좀 더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실감 콘텐츠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응노가 남긴 문화유산을 오늘의 미술로 공감하고 교감한다는 실험적인 전시. 시간을 초월한 세대를 허문, 장르를 넘어선 새로운 해석이고 또 다른 시도다. 이번 전시에는 3인의 작가가 참여해 이응노와의 예술적 접점을 만드는 동시에 각자의 개성을 선보이는데 그중 한 명이 정화용 작가다. 이번 미디어 파사드 전시에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작가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미술관에서 내 외부에 이렇게 큰 캔버스를 이용해서 작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작가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또 이응노 선생님과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코로나로 좀 지친 관객분들에게 시각적인 어떤 향유를 통해서 또 잠시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더 의미 있는 전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응노와 현대 작가의 컬래버를 녹여낸 전시관. 이응노의 군상과 인간을 통찰한 강정헌의 디지털 픽셀을 매치하는 등 비슷한 주제, 다른 표현이 흥미롭다. 오래된 흔적이라든지 또는 기억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 또는 다양한 사람들의 존재에 대한 개별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먹으로 그리셨다면 저는 이제 판화라든지 또는 영상 매체를 활용을 해서 한 점에서 좀 차별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회이기도 했었습니다. 전시 유연한 변주의 연기 행사로 만나는 특별 이벤트. 이응노 하얀 밤 그리고 빛이라는 주제로 가을밤을 수놓는 야외 프로젝트도 진행하는데 오늘은 홍지윤 작가의 작품과 함께할 예정이다. 이응노 작가와 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시아적인 요소, 또 지필묵의 시서화적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음악 부분에 있어서는
유명한 가야금 연주자이신 황병기 선생님의 춘설이라는 곡을 재해석했는데 곡 안에 들어있는 챕터별 제목을 제 작품에 재해석해서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 또 음악의 흐름, 미술의 흐름, 디지털 아트의 흐름을 함께 이해하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 될 겁니다. SNS에 저희 이응노라이트 요가와 명상 그리고 퍼포먼스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집에서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인의 작가님들이 펼치시는 이응노의 유연한 변주가 어떤 모습인지 관람객 여러분 미술관 직접 오셔서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응노라는 인물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과거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이응노 화백의 예술 이야기가 펼쳐지는 문화공간. 그의 뜻을 담아 현재에도 그리고 머나먼 미래에도 고암 이응노의 예술호는 계속 빛난다. 네, 이 대한민국의 대표 화가 고암 이응노 화백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네, 그러니까요. 시간 나실 때 이응노 미술관과 또 이응노의 집을 방문하셔서 문화예술을 좀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침 오늘 저녁에 이응노 미술관 외벽에 미디어 아트 빔을 또 써 올린다고 하니까 이런 이벤트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얼마 전 대전 도시철도 시청역, 대전역, 정부청사역에 이응노 공공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지하철 타고 오고 갈 때 바쁘다고 이렇게 바닥만 보고 다니지 마시고 네. 좀 여유를 갖고 그림도 감상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성에 있는 이응노의 집에는 미술 전시도 만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여유도 부려볼 수 있으니까요. 좀 여유로운 슬로우 여행지로 최고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예. 자, 이어지는 또 다른 소식 슬로우 예. 느리게 천천히 둘러보면 좋은 그런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을가을한 강원도 화천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가을이 왔나 싶더니 어느새 온 산이 붉게 불타고 있습니다. 가을의 절정을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 주목! 지금 출발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 가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맨날 혼자 가다 보니까 이 가을이라서 그런지 더 외로워요. 그래서 오늘 아주 천군만마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지냈어요? 저 정말 가을을 만끽하면서 지냈죠. 아니 진짜 준비됐어요 오늘 가을 여행? 완전 준비됐습니다. 그럼 가을 여행 떠나볼까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저 박진형이라고 합니다. 전 신진. 네네. 되게 잘하시네요. 아니요. 예. 훨씬. 네네. 각하시죠, 네. 네. 처음 만나 어색한 사이도 금방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주는 화천의 비경 속으로 가을 여행 출발! 시원하게 흘러가는 북한강 화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화천인 건 아는데 네. 정확히 뭐 하는 데예요? 여기가 화천인 건 아는데 모르신다고요? 네. 혹시 연인이세요? 연인은 아닌데. 연인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요? 네, 여기가 그 화천군 하남면 거래리 수목공원인데요. 네. 가을을 느끼기에 정말 좋은 사랑나무가 있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연인이 오셔가지고 사랑나무 밑에서 언약식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연인인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뭐 하루만 연인이 되면 어때요? 화천의 초입 수목공원에 자리 잡은 사랑나무. 이곳은 나무와 꽃들로 어우러진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잘 조성돼 가족 나들이에도 적당한 곳입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손 펼쳐가지고 해도 둘레가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몇 살이나 됐을까요? 약 400년. 네. 400년이요? 네, 400년 정도 된 나무이기도 하고요. 북한강 옆에서 400여 년간 많은 이들의 약속을 지켜봐왔던 사랑나무. 기다림과 약속의 상징으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됐습니다. 앉아있다 보니까 정말 사랑이 몽글몽글 피어날 것 같더라고요.
예, 이쁘고 경치도 좋고 정말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땠어요, 여기? 가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무튼 뭐 이제 돌아가자고요. 그럼 여기가 끝인 거예요? 여기가 끝은 아닌데 더 보고 싶어요? 당연하죠. 힘들 것 같은데. 응? 그럼- 그럼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좀 단단히 하시고 이번엔 좀 네. 많이 걸어야 되니까 가보시죠. 네. 8호호 삼류 비수구미, 화천의 비경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산길을 걸어 닿을 수도 있지만 8호호 물길이 더욱 익숙한 곳입니다.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 물살을 거침없이 가릅니다. 그렇게 가을 바람을 맞으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장님 여기 날씨도 너무 좋고 마을이 너무 예쁜데 네. 이곳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딱 느끼는 게 공기 좋죠. 그리고 산세 좋죠. 네. 여기가 작년 6월 19일 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네, 생물권 보존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트레킹하는 곳이에요. 이게. 트레킹. 봄에는 이제 이 계곡 쪽에 철쭉 같은 거 보면서 걸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이제 계곡이 이제 좋으니까 그 계곡 트레킹 하시고, 그리고 또 가을에는 이제 단풍.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시고. 그러면 뭐 사계절 내내 다 트레킹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트레킹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그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물로 해가지고 이제 산채 같은 경우 해서 이제. 산채요? 네. 산채하면 또 산채 비빔밥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산채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냥 드리. 오! 드디어 나왔어요. 맛있겠다. 산채 비빔밥. 너무 맛있겠다. 진짜 심장이 설레는 거 있죠? 자, 준비됐습니까? 아니요, 아직이요. 아직이에요? 네. 나 빨리 먹고 싶은데. 아니요, 아직이요. 이제 됐어요. 됐어요? 네. 짠.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이 맛이야말로 건강한 자연의 맛. 사람들의 손때가 묻지 않은 땅 기운, 산 기운 가득 담긴 자연의 맛입니다. 진짜 맛있다. 나 묻다.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이 간이 너무 잘 배어 있고 이 양념들까지 같이 해서 먹으니까 너무 입안에 풍미가 이렇게 싹 도는 게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굿. 굿.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비수구미를 즐길 차례. 비수구미의 터줏대감인 강아지 한 마리가 길 안내를 자처합니다. 잘 부탁해. 형형색색으로 물들인 단풍의 바다. 신비로운 물이 빚은 9가지 아름다운 경치라는 뜻을 가진 비수구미 마을입니다.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을 따라 따뜻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걷는 길. 걸을수록 가을은 깊어가고 더욱 붉게 불타는 단풍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대신 강아지가 안내해주는 길을 따라 걷고 또 걷고 천천히 걸으며 좋은 곳을 만나면 쉬어갈 수 있는 게 트레킹의 매력이죠. 투명한 계곡물과 단풍잎을 물들이는 오후 햇살이 매력적인 비수구미 계곡. 이보다 더 좋은 가을 경치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풍경이 동심을 불러옵니다. 누가 더 많이 하나 할래요? 오케이. 자, 어떻게 하는 자, 거지? 한 번. 네. 아우, 두 번, 오. 세 번. 봤죠? 가위바위보 진 사람 발 멈췄어야 담그기. 했었어요. 어때요? 묵찌빠? 묵집 아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묵집밥. 묵찌빠, 오케이. 안 내면 담기 가위바위보. 세 박자로 갈게요. 찌찌묵. 빨리 찌. 입이 문제야? 입이 문제라고. 와 진짜 이걸. 오! 겨울도 아닌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발끝에서부터 온몸의 전율이 짜르르. 느리게 걸으며 단풍에 물든 비수구미 가을 여행. 어땠어요 오늘? 걸어가는 내내 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발에 밟히면서 걸어오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게 너무 가을 느낌이 이렇게 물씬 풍겼다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좋았는데 거기다 플러스 풍경까지 좋으니까 더 일석이조 아니었나. 그래서 트레킹
트레킹은 꼭 가을에 좀 이렇게 선선할 때 하는 게 참 최고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정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런 풍경을 즐길 수 있기에 네, 이래서 트레킹을 하는구나. 전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네, 맞아요. 고운 단풍에 취해 걷고 또 걸어도 힘이 들기는커녕 힘이 나는 풍경들. 울창한 원시림이 울긋불긋 곱게 물든 오솔길을 따라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누군가 가을을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라고 말했는데요. 화천은 지금 그 어떤 봄보다 화려한 가을로 물들어 있습니다. 네, 이 빨갛게 노랗게 끝이 보이지 않게 이어진 가을 풍경. 뭐 비록 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그래도 가을 나들이 다녀온 그런 느낌 좀 들죠. 네, 가볍게 둘러볼 수 있는 화천군 수목공원도 너무나 좋았고요. 또 보트도 살짝 타고 끝없는 그 돌길을 거닐 수 있는 트레킹길, 비수궁이 네. 마을도 너무 좋아 보이네요. 그래요. 네. 이 가을 풍경 덕분에 더욱 행복해지는 아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을에 물든 화천 풍경 소식 잘 봤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휴대전화 속 기록 소박한 꿈입니다.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이어지는 순서 건강 톡톡입니다. 네. 현대인들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은 머리 아플 때 좀 어지럽다 할 때 분명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보다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증상과 상황에 따라 내 몸에 다양한 혹은 심각한 질환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톡톡 시간에는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을 위해서 김건우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어지럽다, 뭐 네.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뭐 메스껍다, 뭐 하늘이 빙빙 돈다. 네. 다양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지럼증도 하나의 질환으로 봐야 되는지 이 점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어지러움은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평형 장애입니다. 머리, 뇌, 귀, 심장, 근골격계 등의 원인으로 나타나는데요. 환자들은 어지럽다라고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회전성 어지러움 현우는 머리 혹은 자신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을 느끼며 한 방향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양측 균형이 급격히 파괴되었을 때 발생하며 되게 귀에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 불균형 어지러움, 즉 균형 장애랑 주로 자세 불안이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중추, 머리의 문제에서 나타납니다. 또 실신형 어지러움은 정신 목론합,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며 일거성 허혈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뇌과적 질환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저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살짝 어지럽다가 또 금방 괜찮아져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하지만 어지러움 증상은 성인의 20%에서 많이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어지러울 때 머리가 빙빙 도는 느낌,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 현기증, 술 취한 것 같은 기분, 머리가 맑지 않다고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하지만 어지러움 증상에서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해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네. 경미한 어지러움을 호소해도 중추신경계 장애와 같이 심각한 문제나 치료가 필요한 증상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어지럼증 왜 생기는 건지 어떻게 진단을 내릴 수 네. 있을까요? 제가 어지러움 진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병력 청취입니다. 환자분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얻으면서 진단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밀하고 침착한 병력 청취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 사용하는 환자 설문지입니다. 예. A4 한 페이지 정도를 질문으로 채우고 있는데 어지러움 양상이라든가 지속 시간, 재발 여부, 유발 인자 등을 묻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두통 병력, 상기도 감염력, 최근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불면증은 없는지 다양한 문진을 하게 됩니다. 병력 청취가 끝나게 되면은 먼저 중추신경계 질환을 감별한 다음에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외이도나 고막에 병변이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감염성 질환이 없다면 바로 전정기능 검사랑 청력 검사를 통해서 어지러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어지러움 질환 중 귀를 통해 올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어지러움증 하면 저는 머리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귀가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가 본데 예. 어떤 질환을 먼저 소개해 주실 건가요? 먼저 전정신경염입니다. 네. 전정신경염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지러움을 뜻하며 한쪽 귀의 기능이 급격히 무너진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단히 시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소요? 한쪽 귀의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 마치 시소가 기우는 것처럼 한쪽 귀가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전정신경염은 주로 여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상기도 감염 증상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바이러스 질환이라든가 혈액순환 장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심이나 구토 등을 많이 호소하고 청력 증상은 거의 없게 됩니다. 지금 동영상은 우측 정정신경염 환자 동영상입니다. 왼쪽으로 향하는 눈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양쪽 귀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면 오른쪽 귀의 기능이 무너졌을 경우에 왼쪽, 그러니까 주로 병변 반대쪽으로 향하는 안진을 볼 수가 있고 지금은 많이 환자분이 어지러워하게 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귀에서 어지럼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전정기관이라는 말씀인지 어떻습니까? 전정기관은 귀의 가장 안쪽에 있는 내이기관에 위치해 있으며 몸의 선형, 움직임, 회전 운동을 감지하여 중추신경, 머리를 보내줘 몸의 균형을 유지하게 만드는 기관입니다. 전정기관은 주로 달팽이관 뒤 위쪽에 위치한 둥근 주머니, 타원 주머니가 있으며 3개의 방골이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둥근 주머니와 타원 주머니는 중력이나 3차원적인 선형 가속도 음정을 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방골이관은 3개로 이루어져 있어 림프액의 흐름에 따라 몸의 회전 운동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정신경염은 또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될까요? 전정신경염의 치료는 주로 약물 치료로 많이 진행되고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이 심할 때 나올 수 있는 증상 치료. 2번째는 바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회복기가 됐을 때 하는 치료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상기일 때는 환자분의 증상을 억제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실제로 구토나 소화기 증상에 대해서는 진토제를, 어지러움에 대해서는 전정 억제제를, 혈액순환 개선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회복이 많이 진행되는데요. 동일 환자의 동영상입니다. 아까에 비교해서는 눈이 많이 정지되어 있는 화면을 보일 수 있고요. 이때는 어지러움 증상도 상당히 많이 호전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동안 사용했던 전정 억제제, 특히 어지러움 억제되는 약들을 끊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어지러움을 억제되는 약을 계속 쓰다 보면 저희 몸에서 스스로 치료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히려 약을 끊게 되면 사실 환자분들은 더 어지럽거든요. 그때 미리 설명을 잘 드리고 비상약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또한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전정 재활 운동이라는 걸 시행하게 되고 이 회복기 치료에서 전정 재활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움증을 일으키는 귀 질환 중에 전정신경염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 또 어떤 질환이 원인이 될 수가 있죠? 2번째는 바로 메니에르 병입니다. 변동성 난청, 반복적인 어지러움, 귀 먹먹함, 이명을 주증상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프랑스 의사인 메니에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실제로 메니에르병 환자에서 유병률은 10만 명당 7명에서 150명 정도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 보고에서는 16명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병인은 유전적이나 환경적 요인이 복잡하게 나타날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고 내림프 수종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는 그냥 뇌에 고혈압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편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왼쪽 귀는 정상 환자의 뇌이고 오른쪽 귀가 메니에르 환자의 귀입니다.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내림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확대돼 있고 충혈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만약 더 심해져서 저게 터지게 된다면 어지러움이나 청력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환자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력 검사 결과고 위에 위치할수록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어지러움으로 중년 여성분이 내원하셨고 청력 검사지에서 우측이 뚜렷한 난청 소견을 보입니다. 한 달 정도 치료하신 다음에 중간에 보시다시피 청력이 많이 호전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외래를 내원하지 않으시다가 1년 뒤 다시 어지러움이 재발하여 내원하셨고 기존 청력보다 더 떨어진 청력 검사 결과지를 보였습니다. 이 환자분도 결국 치료 후에는 다시 정상 청력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청력이나 어지러움 증상이 변동되는 양상을 보이거나 반복적인 것을 보이는 게 메니에르 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메니에르 병이 완치가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치료 방법은 또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저도 환자분을 진료를 받을 때 완치는 일단은 어렵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병의 원인도 아직 밝혀져 있지 않고 치료제도 사실은 분명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를 쭉 받으셔야 된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로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되고 급성기 증상 억제 치료와 장기간의 재발을 예방하는 유지 치료로 나눠지게 됩니다. 급성기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전정 억제제, 진토제, 혈액순환 개선제를 사용하여 환자의 증상을 경감시켜 드립니다. 유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뇌림프 수종을 빼주는 약들입니다. 따라서 고혈압에서 사용하는 이뇨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뇨제는 뇌림프 수종, 특히 물을 빼줘서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뇨제가 만약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하면 이소바이드액이라는 약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니에르병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완치는 어렵다 이렇게 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평소에 어떤 식이요법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점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메니에르병 환자에서는 생활 습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저염식과 스트레스 완화가 매우 중요하고요. 저염식은 실제로 짜게 먹지 않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염식이 병의 경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인 근거도 불충분하고 과도한 저염식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조금 싱겁게 먹기를 먼저 권유드리며 특히 음주나 술, 담배, 특히 커피 같은 카페인은 자제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좀 강박적이거나 섬세한 성격의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병의 경과나 예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억제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나 수면 등을 적극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에도 효과가 없다면 고실 내 약물 주입술이나 수술 등의 요법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 커피는 뭐 카페인 때문에 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카페인 때문에. 예. 많이 마시는데 조금 줄이도록 해야겠고요. 또 앞서 설명해 주신 두 가지 질환 외에도 저는 주변에 이석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세 번째 질환은 혹시 이석증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석증은 이비인후과를 내원한 환자 중 20% 이상의 어지럼증 오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이석증은 고개를 돌리거나 눕거나 일어날 때 발생하는 짧은 시간의 어지러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석증은 난형 주머니에서 떨어진 이석이 방고리가 안에 떠다니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진행되게 됩니다. 방고리관은 수평, 상, 후방고리관 총 3개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 떠다니는 이석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이석증이 나타날 수 있고 예. 그림을 보셨을 때 내림프액은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돌멩이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석입니다. 저 이석이 내림프 안을 떠다니면서 움직임을 유발하게 되고 다행히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병력 청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딕솔 파이크나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유발 검사를 통해서 원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이석 설명해 주셨는데 이석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네.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 환자분은 제가 고개를 보며 왼쪽으로 돌린 다음에 뒤로 눕혀주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위에서 보시는 눈이 조금씩 움직이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후방고리관 이석증에 해당하시게 되겠고요.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나타나는 이석이고 눈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눈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은 몸이 꺼질 것 같은 느낌이라든가 세상이 도는 것 같은 느낌처럼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치 눈동자 움직임이 네.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눈동자가 많이 떨린다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어지럼증이 많이 유발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양쪽 귀가 서로 이제 줄다리기처럼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쪽 귀의 균형이 무너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눈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진료를 볼 때 눈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심하구나 아니면 좀 괜찮구나 회복이 됐구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네. 이렇게 누웠다가 갑자기 그럼요. 이렇게 일어나면 네. 예, 하늘이 좀 핑 돌면서 네. 어지러울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석증 전조 증상으로 네. 봐야 될지. 예. 실제로 사실 눕거나 일어날 때 아니면 고개 좌우로 돌릴 때 잠깐씩 어지러운 거는 가능하고요. 예. 그럴 경우는 이석증보다는 뭐 기립성 저혈압이나 경추성 어지러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석증 치료는 이석 치환술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상 치환술은 떠 있는 이석을 제 위치로 넣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당 3개의 방골이관이 있고 양쪽 귀가 있고 또 이석증이 붙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이석 치료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완된 이석증에 따라 이석 치환술을 한다면 증상은 금방 경감되게 됩니다. 실제로 그 동영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석증 치료가 나와 있는데요. 집에서 따라하시다 보면은 사실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워낙 다양한 이석증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은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석 치환술은 한 번만 받아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빨리 좋아지게 됩니다. 이석질 치환술을 받은 다음에는 장기간 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권유드리며 필요할 경우에는 두의를 한쪽으로 고정시켜 드리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 이석 치환술이라는 게 뭐 어떤 귀 운동인 건지 네. 아니면 어떤 시술적인 방법인 건지 예, 궁금하네요. 예. 실제로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전에 이제 보였던 동영상에서도 그 치료 이후에 바로 이석증 치료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는 한 5분, 뭐 길게는 10분 정도 걸리는 약간 물리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리치료요? 그래서 예. 침대에서 몸을 오른쪽에서 정면, 그다음에 왼쪽으로 돌리고 다시 앉았다가 일어나는 이석 치환술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귀 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혹시 어지럼증에도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을까요? 어지럼증 네. 원인 중에 가장 많은 원인 중 하나는 실제로 두통성 어지러운 것도 있고요. 네. 두통 때문에 오는 어지러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경추성 어지러움이라고 하는 어깨나 목의 근육 때문에 오는 어지러움들도 많이 있고요. 뭐 나중에 뭐 중추, 가장 중요한 중추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지러움증은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지만 귀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앞서 그 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크게 3가지 이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귀 질환하면 또 많은 분들이 이명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네. 이명도 이 어지럼증과 좀 이렇게 연관이 있나요? 예, 실제로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메니에르라는 병에서 이명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명이라고 하는 게 뭐 삐 소리가 나는 고음의 이명이 있을 수 있고 웅 소리가 나는 사실 저음의 이명일 수 있는데 예. 메니에르병 환자에서는 주로 저음의 이명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예. 물론 고음의 이명이 나올 수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만약 이명하고 어지러움 그리고 청력이 혹시라도 떨어진 느낌이 드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한번 메니에르병을 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예. 네, 오늘 건강톡톡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6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이석증 치료를 받았는데 좋아졌다 싶더니 다시 어지럼증이 생겼어요. 이석증이 재발한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예, 실제로 이석증은 재발을 아주 잘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1년 정도 있으면 10에서 20% 정도에서 재발한다고 하며 5년 정도 있으면 50% 이상에서 재발한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석증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없으며 비타민 D 섭취가 그나마 좀 효과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비타민 D는 구강이라든가 주사라도 맞을 수 있고 이석증 예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섭취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이 50대 남성인데 평소에 고혈압이 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어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오고 몸 중심 잡기가 어려워지던데 이게 귀에 질환이 생긴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은 이제 귀로 유발되는 어지러움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실은 저도 진료 전에 중축성 어지러움을 먼저 감별하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중축성 어지러움이 치료가 지연될 경우에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심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령의 환자분, 특히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어지러움이 있다면 무조건 병원에 내원하셔야 되고요. 또한 어지러움과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말을 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음식물을 좀 흘리거나 아니면 심한 두통이 있거나 중심을 못 잡을 정도로 어지럽거나 아니면 물체가 2개로 보이는 등 시야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종합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정밀 검진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증이 또 날이 추워질수록 몸이 저는 좀 안 좋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혹시 이 어지러움증도 추워질수록 더 심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어지러울 때 뭐 추위 때문에 어지러움을 네. 유발하는 병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지러울 때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울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추위가 왔을 때 두통이라든가 그런 게 유발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질환하고는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어지럼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이 시간에는 포도막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생방송 아침을 좋다 시청자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건우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도 제법 쌀쌀한데요. 현재 대전의 아침 기온 5.8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1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 흐름은 좋아서 공기는 청정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8도, 공주 19도, 논산 20도, 대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18도 선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m, 먼바다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음 주 수요일 아침에는 대전의 기온 0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휴대전화 속 기록,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5342번님, 저는 제 친구가 직접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맛있는 요리를 하는 멋진 남자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런 날이 언젠가 오겠죠. 그럼요. 뭐 그렇게 먼 얘기 같지 않아요. 쉽게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많이 만들다 보면 네. 예, 금방 됩니다. 네, 7353번님, 꿈꿔왔던 석고 방향제 만들기 지금은 추억이 됐네요. 리본 아트도 제대로 배우고 싶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하셨는데 제대로 안 됐다고 하기엔 너무 작품이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왜 그만두시는지. 계속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쭉 이어가십시오. 네. 예.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네. 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0089번님, 자수 쿠션과 자수 브로치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저만의 작품입니다. 실력이 쑥쑥 늘면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야, 너무 근사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솜씨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다니까요. 네. 예. 0587번님, 주변을 살피면서 이거다 싶으면 카메라로 찍어 저장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등산길에 만난 야생버섯과 흔하지 않은 고구마꽃, 텃밭 옆에 곱게 핀 꽃 등 모두 소중한 저의 작품입니다. 고구마꽃과 다양한 꽃들을 많이 찍으셨네요. 그래요. 와. 0587번님, 제가 뭐 잘 모르지만 네.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분 같죠? 네. 예.
8144번님, 저는 요리사가 꿈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자격증을 따고 조그마한 가게를 여는 게 제 인생 목표입니다. 네. 그 요리사 꿈 꼭 이루실 겁니다. 네. 0426번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정말 멋져 보여서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꿈을 꿨어요. 지금은 다른 일을 하지만 여전히 사진첩엔 이런 사진이 많네요. 이게 관심이 많이 네. 있나 봐요. 예. 모르죠, 또 나중에 또 인테리어 그럼요. 디자이너 쪽으로 가실 수도 네. 있는 거고. 예. 0180번님, 저는 여동생이 4명이라 자연스럽게 미용사라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가슴에 품고 살다 보니까 미용의 길로 가게 되더군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예. 가족 여러분들의 꿈들을 만나보니까요. 제 가슴도 더 뛰는 기분이 듭니다. 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부여 구례울 체험 마을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체험객을 찾아가는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요. 어르신들은 가을거지 끝난 집단으로 공예품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주목할 점 하나 더, 맛계획 마을로 선정돼 특별한 밤 요리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부여 구례울 마을, 월요일에 만나볼게요. 네, 그리고 내일은 헬로윈 데이입니다. 네. 우리 전통 행사는 아니지만 언제부턴가 이 헬로윈 데이 파티가 유행하고 있는데 네. 올해는 가급적 좀 삼가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헬로윈 데이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아야 되고 네. 소규모 홈파티로 대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홈파티를 하더라도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고 이런 수칙 잘 지키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